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좀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황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프란시스 교황님 있지 않습니까? 포 프란시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케빈 페럴이라고 하는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께서 주님의 집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평생 이제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또 용기와 사랑으로 이렇게 또 실천한 삶을 이렇게 또 살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의 유해는 이제 4월 23일 수요일에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이렇게 또 옮겨질 예정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자들이 이렇게 또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께서 4월 14일에 발렌타인 날에 딱 이제 갑자기 뭐 폐렴에 이렇게 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이렇게 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한 달 넘도록 38일 동안 입원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었다. 그러면서 그 치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굉장히 심각한 이 고비도 이렇게 또 잘 넘겼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퇴원을 한 다음에 그 바티칸 숙소에서 요양 중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께서는 폐에 원래 안 좋았다고 합니다. 1957년도 이 아르헨티나에서 폐 일부를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는 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앓았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 재임 중에 살아 계실 때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네요.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또 죽는다고 하면은 장례 미사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에 대해 가지고 교회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이렇게 또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제 예전에 이제 교황님보다는 좀 더 이렇게 또 간소하게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다음 교황님은 어떻게 이렇게 또 선출이 되는지 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88세의 나이로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7시 35분에 이제 바티칸, 자신의 이 바티칸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프란시스 이제 교황님께서는 사상 첫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제 교황님이었다. 이 아르헨티나 이제 출신이시거든요.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잠깐 이민 생활을 이렇게 또 했었으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친근감이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제 출신의 이제 첫 교황님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장례식은 이 고인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이제 간소하게 이렇게 또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이렇게 또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히실 때에는 이제 고인의 업적을 이렇게 또 요약을 한 문서가 이제 같이 뭐 로지토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같이 이렇게 또 묻히신다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교황님 뭐 전용 뭐 팔리움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묻힌다고 하고, 그리고 재임 이렇게 또 하셨을 그 당시에 뭐 연수에 뭐 해당을 하는 뭐 금화, 은화, 동화 같은 게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매장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묘지는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이렇게 또 묻히실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황님을 이렇게 또 선출을 하는 그 절차가 콘클라베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콘클라베가 이렇게 또 진행이 이렇게 또 될 테인데,
교황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직후에 까메를랭고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추기경이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황님의 인장 반지 뭐 파괴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 집무실 뭐 봉인을 이렇게 또 시작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교황 공석 기간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권자는 벌써 이렇게 또 뽑아놨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80세 미만의 이제 추기경 135명 중에 109명이 벌써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렇게 또 임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유럽에 있는 추기경님들이지만, 그런데 아시아 추기경님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교황님을 이렇게 또 선출을 하는 그 장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스티나 성당에서 이렇게 또 교황님을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외부와 모든 연락을 이렇게 또 금지를 하고, 그리고 매일 최대 4번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3분의 2의 득표로 교황이 이렇게 또 선출이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표를 한 뒤에 흰 연기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교황님이 이렇게 또 선출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한다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검은 연기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교황님이 이렇게 또 뽑는 데 있어가지고 실패를 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또 선출이 될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또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또 교황님이 이렇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뭐 콘클라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연기 막 하면서 계속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흰색 이렇게 또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또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새 교황님이 선출이 이제 흰색 연기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된 다음에는, 이 선출된 이제 교황님은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또 정하고,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이제 발코니에서 하베무스 파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겐 교황이 있습니다라는 전통적인 이제 선포와 함께 대중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드러낼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교황님은 교황복 대신에 간소한 흰색 그런 제의를 이렇게 또 선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겸손함을 항상 이렇게 또 상징을 이렇게 또 했었던 그런 이 example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에 대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는데,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가 또 이제 부활절이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이제 바로 다음날 이렇게 또 돌아가셨는데,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께서는 선종 하루 전까지 바쁜 일정을 이렇게 또 소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의사들이 교황님께서는 좀 이제 폐가 이렇게 또 나쁘시고 진짜 어려운 그런 이제 고비를 이렇게 또 넘으셨기 때문에 좀 이제 휴식을 이렇게 또 취하셔야 한다 라고 했는데, 프란시스코 이제 교황님께서는 의사들의 휴식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활절 그 당일에, 어저께죠. 어제도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랑도 이렇게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성베드로 이제 광장에서 신자들을 이렇게 또 축복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제이디 벤스랑 이렇게 또 만났을 때는, 제이디 벤스가 이 교황님한테 병색이 이렇게 또 있기는 있었지만, 좀 이제 힘든 기색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제 만나서 이렇게 또 기뻤었다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께서는 2월 14일 이 발렌타인 날 이제 폐렴 같은 거 이렇게 또 걸리고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이렇게 또 계시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또 잘 받으셔가지고 정말 가까스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그 건강에 이렇게 또 호전이 이렇게 또 되셨는데, 되신 다음에 이제 4월 중으로 요번 달에 몇 번 이제 공식 석상에 이렇게 또 나타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부활절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하는 등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좀 이제 무리를 이렇게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이렇게 또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부활절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이미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 공동체의 뭐 고통 같은 것들, 뭐 반유대주의
민주주의 이제 증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하면서 문제들이 이렇게 또 많으니까 좀 빨리 이렇게 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교황님의 그 음성은 병색이 이렇게 또 있으셨기 때문에 힘이 좀 이제 드시긴 드셨지만 이 군중들은 굉장히 뜨거운 환호로 이렇게 또 답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마지막 연설을 이렇게 또 마치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어제가 신자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것과 이렇게 또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성당을 이렇게 또 다니고 계셨어가지고 저도 이제 카톨릭 신자면 카톨릭 신자거든요. 저도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가가지고 성당을 이렇게 또 항상 다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왔었어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또 성당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쭉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듬성듬성 이렇게 또 나가다가 또 이제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 또 안 나가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성당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또 세례도 받고, 제 그 세례명이 이제 바오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니쉬로는 빠블로예요, 빠블로. 그래서 제 스페니쉬 이름이 빠블로인데, 그런데 이렇게 또 교황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좀 이제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거에 이렇게 또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이 피트 헤그세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트 헤그세스의 두 번째 채팅방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개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풀 블로운 멜트다운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전 국방부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의 이제 국방부는 완전히 붕괴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피트 헤그세스가 그 시그널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내각들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방 기밀 같은 것들을, 작전 같은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틀란틱 그 편집장에 이렇게 또 초대가 되게 되면서 이게 세상에 이렇게 또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막 메시지가 이렇게 또 왔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You have unpaid toll fee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여기에 뭐 Y를 누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뭐 링크 같은 거 누르셔도 안 되고, 저는 뭐 톨을 탄 적이 없거든요. 그 톨피 내라고 그 고속도로 이렇게 톨로드 있지 않습니까? 톨피 내라고 이렇게 또 오는데, 전화번호가 걔네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톨이 뭐 잘못됐다고 하면은 편지 같은 게 날라올 거예요. 편지 같은 게 날라올 텐데, 전화번호로 이렇게 또 메시지를 이렇게 떼가지고 그렇게 또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사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진짜 사기 스캠 컬에 이렇게 또 걸려왔는데 진짜 완전히 속을 뻔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진짜 속을 뻔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 번째 채팅창이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그 채팅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또 초대가 된 그 채팅방에서 군사 기밀들이 버젓이 여기에서 나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의 와이프가 있고 자신의 뭐 브라더가 있고 자신의 그 가족들이 있는 그 방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공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 두 번째 시그널 채팅방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 공격 계획, 그리고 F-18 전투기 비행 일정 같은 것들을 가족이랑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완전히 깜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국방부 장관에 앉을 그럴 깜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자신이 이제 전쟁놀이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전쟁놀이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런 이 군사 기밀 같은 것들은 절대로 이제 발설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또 발설이 돼가지고 만에 하나 적한테 이렇게 또 흘러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적이 피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F-18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공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다가 쏘는 그런 미사일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둔다고 하면은 F-18도 이제 격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군사 기밀 같은 것들은 발설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팅방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내각들을 이렇게 또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허술하다 보니까 아틀란티 편집장까지 이렇게 또 초대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채팅방에서도 가족들이랑 그리고 이제 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군사 기밀 같은 것들을 다 발설을 했대요. 계획 같은 것들을 다 발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짓이다. 이 같은 행위는 미군의 병력의 안전을 위협을 할 수가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바로 사퇴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수많은 상원 의원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이 피트 헤그세스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하차를 해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피트 헤그세스를 여전히 신뢰를 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 대변인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기밀 유출 같은 것들은 이제 없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을 다 가짜 뉴스라고 이제 반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기밀 유출이지 뭐야. 아니 미군 공격 계획 같은 것들은 절대로 발설이 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 어떠한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이런 군사 기밀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까? 이런 미군 공격 계획 같은 것들이 나왔냐고. F-18 이 전투기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포탄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이 계획 같은 것들이 언제 어디서 유출이 됐냐고. 이거는 진짜 사상 최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트 헤그세스는 자신이 국방부 장관이 됐다라는 거에 진짜 아주 그냥 신이 난 거지. 신이 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다가 다 발설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이 나는 거지. 신이 나가지고 자신의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신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피트 헤그세스는 막 전쟁에 대한 그런 뭐 회의를 이렇게 또 할 때 자신의 와이프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 왜 자기의 와이프가 있어? 자기의 와이프를 군사작전 이렇게 또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데리고 다닌대요. 거기에 앉혀두고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라 됩니까?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얼마나 입이 싸겠어. 아니 자신의 남편도 이렇게 입이 싼데 와이프라고 입이 안 쌀까요? 당연히 싸지 않을까. 또 자신의 친구들한테 막 발설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발설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 미군이 공격을 진짜 심하게 이렇게 또 당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미군들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도 되지도 않는 이 피트 헤그세스가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계속 이렇게 또 앉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을지 뭐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을 막 쪼아댔을지 뭐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뽑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는 가짜 뉴스야. 내가 오라. 이거 뭐 기밀이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냐?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진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 이래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역사 이래 진짜 최악의 미국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 4명이서 공화당에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에 이 방문을 이렇게 또 강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 이민국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가 메릴랜드에 이렇게 또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MS-13 이 멤버인 줄 알고 잡아다가 바로 강제 추방을 그냥 막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NME 액트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1790 몇 년도에 있었던 그 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엘살바도르로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스들이 벌써 인정을 했습니다. 아, 잘못했네. 이 사람은 합법적인 그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네. 그리고 이 사람은 MS-13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네. 이 메릴랜드 이 주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이 가르시아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그 갱단들의 그 억압에 좀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난민으로 이렇게 또 왔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시민권자랑 이렇게 또 결혼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이제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에 이렇게 잘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아이스에서 이제 잘못 해가지고 이 사람은 MS-13이랑 전혀 관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잡아다가 추방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아, 우리가 잘못 보낸 게 맞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은 원래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가르시아를 데리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 추방을 시켰으니까 데리고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해요. 아무런 것도 이렇게 또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살바도르 이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 대법원이 복귀 명령을 내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또 잡아다가 추방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빨리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엘살바도르한테 이 사람, 이 가르시아 이렇게 또 빼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라 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이제 대통령 부켈레는 무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시아는 정말 다행히도 COT라고 하는 테러 수용소가 아니라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곳이 아닌 다른 구금 시설에 이렇게 또 수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아직도 이제 가르시아가 이 MS-13 횡단들이랑 연루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지금 명령을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느냐, 적법한 이 절차를 이렇게 또 거치지를 않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이렇게 또 남용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또 보낸 것이 아니느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막 추방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 없이 이민자를 납치를 하고 추방을 하는 것은 미국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시아뿐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구금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옹호를 계속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엄청나게 좀 이제 강압적으로 많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시민권자들도 체포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주권자 합법적인 그런 체류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가 돼가지고 실제로 추방이 된 사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뉴스로 나온 게 이것뿐이지, 이 뉴스로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억울하게 추방이 된 사람들이 지금 진짜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법한 그런 절차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잘 추방을 해라, 그냥 추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NME 액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17세기, 18세기 그 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전시 상황에서나 이렇게 또 쓰일 수 있는 그 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하버드 대학교 그 사건이 뭐 엄청나게 뭐 큰 파장을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제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버드에다가 이제 보낸 그 편지는
에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낸 것이었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또 보낸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실수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자신이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실수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자마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편지 보낸 거 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하버드를 자신이 잘못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조치들을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거는 하버드가 잘못한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보낸 그런 편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낸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버드가 잘 들어줘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하버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22억 달러 그 프리즈를 하고, 자금 같은 거 이렇게 또 프리즈를 하고, 6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권을 이렇게 또 파기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자신이 잘못 보낸 것을 자신의 행정부에서 백악관이 편지가 실수로 보내졌다 라는 그 사실을 부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버드가 이를 제대로 문의하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는데 남이 잘못했다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또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측에서는 그 편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명의 연방 공무원이 이제 서명을 이렇게 또 한 편지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공식 문서로 이렇게 또 발송이 된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크게 이 사건이 이렇게 또 될 줄 모르고 우선 이렇게 또 보냈다가 사건이 이렇게 또 커지다 보니까 이거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또 보낸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또 실수를 해서 이렇게 또 보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해서 이렇게 또 보냈으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이렇게 안 커지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혼란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무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이렇게 또 많은데, 우선 소셜 세큐리티 넘버 있지 않습니까? 소셜 세큐리티 유출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그 케네디 주니어 문서를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소셜 세큐리티 이제 넘버가 이렇게 또 유출이 이렇게 또 됐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비범죄자를 이제 깽단원으로 이렇게 또 오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엘살바도르로 이제 감옥으로 이렇게 또 추방을 해버린 거,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영주권자로 합법적인 그런 체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 메릴랜드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시민권자 자신의 부인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포해 가가지고 엘살바도르 감옥소에 있어. 갑자기 아무런 잘못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잡아다가 이렇게 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 우리 이제 소수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이런 에이시안 얼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뭐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이라도 밉보인다고 하면은 그냥 코에 걸면은 코걸이고 귀에 걸면은 귀걸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다 덮어 씌워가지고 추방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권력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지에서 이렇게 또 예산을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80억 달러랑 그리고 8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혼동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 이거 어마무시한 무능 아니느냐.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일들을 다 날림으로 이렇게 또 하면은 이런 사소한 것들을 혼동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상고 뭐 지침 메모에 대해서도 뭐 유출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혼란이 이렇게 또 있었었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너무나 무능하다
라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이제 편지 이렇게 또 보낸 것을 실수로 보낸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계속 이렇게 또 회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보복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 22억 달러 자금을 동결을 이렇게 또 하고 6천만 달러어치의 계약을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또 가지고 오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능함을 압박으로 지금 누르고 있다. 이게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버드 대학교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22억 달러, 2.2 빌리언 달러가 프리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10억 달러, 1 빌리언 달러를 그 헬스 리서치 의료에 대한 그런 연구비를 연구 펀딩 그거를 10억 달러를 또 프리즈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컷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버드 보건 연구 자금 10억 달러 또 삭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22억 달러 삭감을 한 거 더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억 달러가 지금 삭감이 지금 하버드에 이렇게 또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리고 이것은 뭐다? 정치적인 보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한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다 정치적인 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 남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다? 바로 독재자가 하는 일들이다. 하는 짓들이다. 독재자들이 하는 짓들이 딱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들 아니고 무엇입니까? 22억 달러 동결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10억 달러 추가 삭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하버드 대학교한테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연방 반유대주의 태스크 포스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한테 요구를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미국이 유대인 국가입니까? 이거 좀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4월 3일에 먼저 편지를 이렇게 또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1일 얼마 전에 또 두 번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또 보내게 되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이렇게 또 확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잘못 보낸 것이다 라고 이제 백악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지만 백악관의 이제 승인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없이 이제 실수로 이렇게 또 보내지기는 졌지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보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학계 자금 압박을 계속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고등교육에 그 대학교들의 엄청난 압박을 이렇게 또 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억지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법적 그리고 이제 정치적 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보복, 이런 압박 같은 것들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신의 권력을 넘어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트럼프 독재 국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거의 밑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아니 유대인들 저는 뭐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뭐든지 간에 뭐 유대인이 뒤에 있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좀 미운 털에 이렇게 또 박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여기 이 LA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 LA 다운타운에 있는 가로수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 그 나무들이 거진이 12그루 이상이나 체인서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쓰러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이죠. 어저께나 엊그저께, 어저께인 것 같아요. 어저께 LA 도시, LA 그 다운타운에 있는 나무들이 체인톱에 의해 가지고 결단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수십 그루가 이렇게 또 나무가 이렇게 또 쓰러져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아니 어떻게 이 다운타운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또 쓰러져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영상이랑 막 올라오던데 그거 보고 진짜 충격을 이렇게 또 먹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몇몇 나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뿌리 거기 이제 근처까지 이렇게 또 가가지고 뭐 잘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수십 그루의 이제 나무들이 잘려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또 내팽개쳐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들, 이 잘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디안 뭐 피그 나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가뭄에 강한 그런 나무들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구의 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이제 발생을 한 환경 테러로 이렇게 또 간주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 도심지들에 있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시에서 이제 그늘을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공기를 이렇게 또 정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더위를 좀 이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도로 보수에도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또 자른 것은 환경 테러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이번 사건을 계속 이렇게 또 비하를 하면서 아마도 어쩌면은 이번 일이 뭐 시 직원이나 민간 개발자가 절차를 이렇게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또 자른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LA 이 다운타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CTV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CCTV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또 나무를 잘랐는지 아마 조만간 이렇게 또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며칠 이내에 또다시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면은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에 그 도심지들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쓰러뜨렸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들의 이제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LA 도시에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잘랐다? 이런 또래의 시기들은 싹 다 잡아다가 콩밥을 아주 그냥 시게 이렇게 또 먹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이 엘살바도르로 이렇게 또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경고를 이렇게 또 하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과 이렇게 또 무역 거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또 희생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또 이 무역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엄청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리면서 우리들이랑 이렇게 또 협상을 하면은 관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한테 이렇게 또 전화를 이렇게 또 하거나 뭐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거나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조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랑 좀 무역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그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남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 거래를 이렇게 또 할 때 중국의 이익을 침해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이랑 이렇게 또 거래를 하면서 중국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해를 이렇게 또 끼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너네 나라들한테 해를 이렇게 또 끼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 관세를 이제 감면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중국과의 무역을 축소를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를 만약에 어긴다고 하면은 관세는 계속 이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정적 뭐 제재까지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한테 관세를
145%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뭐 1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너네들이 우리를 때리는 것은 뭐 알겠다, 우리도 이제 반격을 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억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국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중국은 특히 이제 아세안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국가들에 계속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동남아 국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중국, 이 관세 정쟁의 그 틈에 이렇게 또 끼어가지고 불똥을 이렇게 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한테 붙을지 중국한테 붙을지 도대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뭐 말레이시아 같은 곳들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들이나 태국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이 있고 무역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도 이제 무역 같은 거 이제 연관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어차피 전에부터 전 정부서부터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 관세 좀 더 이제 높이 때리고 계속 좀 때리고 있었거든요. 때리고 있다 보니까 중국 공장들이 다 동남아 국가들로 이렇게 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서 그 중국 공장들이 이렇게 또 움직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 지금 이렇게 또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 국가들에 있는 그 수많은 중국 공장들이 계속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망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동남아 국가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국가들까지 영향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입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동남아 국가들도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 미국이랑 상호 관세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 대한 뭐 투자 같은 것들이나 뭐 산업 같은 그런 의존도가 이제 높은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그거는 당연하지 않나? 뭐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붙다 보니까 우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거의 끝났어. 완전히 지금 뭐 디커플링 완전히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커플링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지금 벌써 된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국가들이 이제 어디에 붙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들이 중국에 붙을지 아니면은 미국에 붙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지금 동남아 국가들을 이렇게 또 방문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또 뭉쳐가지고 협력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자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뭐 비공식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대해 가지고 무역 압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규탄을 이렇게 또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 50여 개국에서 미국이랑 지금 관세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완벽하게 지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분리를 하고 있어요. 전 정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대놓고까지는 아니지만 좀 인디렉틀리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이제 떨어지면서 이 중국을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지도록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완벽하게 좀 붙었습니다. 뭐 대놓고 이렇게 또 붙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어느 나라에 이렇게 또 붙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진짜 미국에 망하거나 중국에 이렇게 또 부상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에 붙은 나라들은 괜찮지 않을까, 잘 살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잘 이 역경을 잘 견뎌내고 또다시 전 세계 최고 국가가 이렇게 또 된다, 그러면은 중국에 이렇게 또 붙은 나라들은 또 나락행을 이렇게 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미국하고 소련이랑 이렇게 또 붙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겼죠. 소련이 이렇게 또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또 생겼는데, 요번에는 미국하고 중국이랑 이제 맞붙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콜드 워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무역 전쟁, 트레이드 워입니다. 트레이드 워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패권 국가는 누가 될지 진짜 중요한 그 기로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2.3%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 2.3% 폭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2.6%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루저다까지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좀 많이 이렇게 또 이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매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7% 폭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5%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 때문이다. 또 파월 의장은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거 아닌데 너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너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경기 둔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가 되는 것이지, 미국이 지금 경제가 둔화가 된다라는 그 전망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지 연준 의장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 탓하는 것도 시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이런지 계속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발 좀 트럼프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또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주식들을 지금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파월 의장은 지연의 왕이다.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이 금리를 이렇게 또 내려야 하는데 이렇게 지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무 지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연준의 독립성이 이거 이럴 것 같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까지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고 하네요. 이 연준이 이 독립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아주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 망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 이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값은 사상 최고 3,400달러를 지금 뚫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러한 하락이 앞으로 여러 분기 지속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 금융 전문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금융 자산이 자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같은 거 다 팔아 제끼고 자산들을 안전자산, 뭐 금 같은 것들로 이렇게 또 옮기거나 아니면은 다 빼가지고 뭐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뭐 유럽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거나 지금 이 미국의 자본들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전 세계 자본금들이 투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몰렸거든요. 미국이 이제 앞으로 미래이다라고 하면서 다 몰렸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시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자금들이 투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 이유는 미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 소리거든요. 미국의 미래를 보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본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진짜 미국 큰일 났습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웰 의장의 공격 수위를 계속 이제 높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월 의장한테 이 파월 의장은 대형 실패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덮을 씌울 그럴 건덕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지금 미국의 경제가 둔화가 된다라는 그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얘기의 그런 앞도디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경제가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지금 건덕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봐라, 인플레이션이 되었느냐? 안 되고 있다. 아니, 지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이 테이크 이펙트를 하기까지에는 5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3개월 미뤘잖아. 3개월 미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테이크 에펙트가 이렇게 또 되는 것은 앞으로도 5개월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또 이어져 온 거,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낮추고 있었던 그 노력이 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또 이어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유가 봐라. 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느냐. 그리고 물가가 지금 물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계란가 왜 이래? 물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 떨어지고 있다고 또 가짜뉴스 이렇게 터뜨리고 있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전 세계 경제 둔화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유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가가 빠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경제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없고 에너지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비용들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내려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법적으로 파웰 의장을 이제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조만간 이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파웰 의장을 법적으로 이제 해임을 이렇게 또 하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다, 스터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직접적으로 해고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기다리겠다.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오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어떻게 할지 결정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잘못을 전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거는 다 남 탓이야. 지금 파월 의장한테 남 탓을 하려고 지금 건덕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매그니센 세븐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이끌고 있는 좀 이제 많이 몰빵이 되어 있죠. 미국 주식의 이제 대장주들이 좀 의구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조만간 매그니센 세븐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하고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부품이 이렇게 또 수입이 이렇게 또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에 대한 부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들 뭐 멕시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는 것들 테슬라 역시 이 세금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산하의 도지에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막 짓을 이렇게 또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운털이 이렇게 또 박히게 되면서 테슬라의 그 실적에 실질적으로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차량 인도 물량이 지금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수익성이 계속 악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불안하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알파벳은 얼마 전에 그 뭐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광고 시장에서 지금 이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모노폴리아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덕지를 또 줬거든요. 이 분사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건덕지가 이렇게 또 그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소매 업체들이 구글에다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유튜브에다가도 이제 광고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수많은 곳들에 이렇게 또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광고를 이렇게 또 많이 했는데 그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소매 업체들에서 뭐 이제 비즈니스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이제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광고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알파벳, 이 구글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메타도 이 중국 기업들에 좀 많이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테무나 쉐인이 엄청나게 광고 지출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테무랑 그리고 이제 쉐인에서 메타에다가 광고 지출을 엄청나게 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테무나 쉐인에서 이제 광고를 이제 거의 안 한다고 하거든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메타도 이제 실적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 같은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수입 제품들에 대 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이 매출에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이 애플도 지금 애플에서 거의 뭐 아이폰 뭐 80%가 이렇게 또 조립이 되고 있는데 이 애플은 이 중국에서 이 아이폰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다가 지금 관세를 145%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났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H20까지 이 H100이 굉장히 최첨단 그 AI 칩이고 H200도 뭐 당연히 수출이 안 되는데 그나마 이제 저사양 이 H20은 중국에다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 H20까지 이제 단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역시 중국 때문에 중국 이제 수출길이 이렇게 또 막혀가지고 엔비디아의 매출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이제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지지율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역대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에 대한 그런 뭐 정책들, 그리고 뭐 관세 정책들, 인플레이션 막 올라간다라는 거, 뭐 정부 지출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면들에서 미국인들이 지금 원치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인들이 지금 불만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먼저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까지 자신들한테 직접 타격을 이렇게 도 있다 보니까
돌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트럼프 너 이러라고 이렇게 뽑은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반대 입장을 내놓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들은 아주 그냥 쓰레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경제 지지율은 43%로 지금 부정적인 평가는 55%에 이렇게 더 달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경제정책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제정책 지지를 하는 역대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수많은 이 미국인들이 미국의 경제는 이제 아마 침체기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할 것 같다 가까운 시일 내라고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지금 불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지율은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골드 가격, 이 금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고치 3,40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금에 대해서 선호도가 이렇게 또 높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 독재 국가 진짜 큰일 났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그냥 박살이 나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사라지고 진짜 완전히 리셋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이 200몇 년 동안 쌓아왔었던 그 신뢰를 그냥 다 무너뜨린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부자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달러를 막 주식시장에서 빼고 막 자금들을 다 이렇게 또 미국에서 빼가지고 금들을 그렇게 이렇게 또 사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은 3,40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금값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30% 이상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이 이렇게 또 발표가 된 이후로는 8%나 폭등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신뢰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그 신뢰도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져 가지고 선호도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달러를 다 팔아 제끼고 금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시티은행에서는 향후 이제 3개월 동안 달러는 3,500달러를 이제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부자들은 다 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미국이 이제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린다? 와, 그러면 작살 납니다. 작살 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로 뭐 가득 찼는데 별로 안 좋은 뉴스들 가득 찼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쯤에 진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초토화가 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를 이렇게 또 바라보시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